다르갈은 완전 식품입니다. 이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부담 없지요. 근처 마트에서 한 판 사면 열흘은 거뜬히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센야시운연의 보건복지부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새로 개정했는데요. 여기서 단백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을 오려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에너지의 %치에서 %rc 사이로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소 %c에서 %rc까지로 높아졌어요. 쉽게 말하면 밥은 조금 줄이고 단백질은 더 챙기라는 뜻이지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가 절반 이상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밥 위주의 식사를 오래 하다 보면 탄수화물은 넘치는데 전작 근육을 유지하는 단백질은 부족해지기 쉽지요. 그래서 다르갈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사름은 다르갈을 약처럼 드시고 계십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근육이 줄고 기운이 없어지니까요. 스스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그 마음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실제로 다르갈은 단백질 품질을 평가하는 모든 지표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식품입니다. 값부터 싸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며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우리 세대가 오랫동안 다르갈을 보약처럼 여겨온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다르갈 자체가 아니라 다르갈을 둘러싼 잘못된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다르갈을 드시는 방식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다르가진 그 방식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다르갈인데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 어르신의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건강해졌다는 것만 드셨는데 몸이 점점 나빠진 거예요. 그 이유를 추적해봤더니 답은 놀랍게도 아침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과 만나면 다르갈에서 그 영양분이 고스란히 흡수됩니다. 혈관도 깨끗해지고 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지요. 하지만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상황이 정반대가 됩니다. 위장에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고 소중한 영양소를 나르여버립니다. 신장에도 가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소금우랑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8이십니다. 젊은 시절 간호사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대학 다니는 손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에는 누구보다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 대신 적이 없으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셔서 삶은 다르게라 2알을 빠지지 않고 드셨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단백질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손녀한테 할머니는 왜 매일 다르게만 드시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보약이야 하고 웃으셨대요. 손녀가 입학할 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졸업식까지 꼭 와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대요. 걱정 마. 할머니가 그때까지 바르바랑에 살아있을 테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 손녀 곁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 2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요. 한참을 주무르러야 겨우 움직였습니다. 무릎은 반 사이에 부어올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시큰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간조마다 은근하게 쑤시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을 설치면 낮에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몸은 더 무거워지고 악순환이 계속되었지요. 검사를 해보니 체내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꽤 높아져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예전만 못한 상태였어요. 건강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시던 분한테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어르신의 아침 식단을 하나하나 여쭤보고 나서야 원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다르게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르가랑과 함께
반복하신 특정 음식 조합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습관처럼 해오신 먹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걀과 함께 먹으면 위장과 신장을 해치는 위험한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달걀의 가치를 몇 배로 높여주는 최고의 작품을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합니다. 달걀, 토마토, 김, 감자 다 합쳐도 1,000원이 안 되는 재료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잘못된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가볍게 과일을 드십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이면 감을 많이 드시지요. 단감이든 혼씨든 맛도 좋고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특히 가을 감은 달콤해서 많이들 즐기시지요.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감이 몸에 좋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달걀을 드신 직후에 감을 드시면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달걀 속 단백질과 감에 들어있는 단닌이라는 성분이 만납니다. 단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감을 먹을 때 약간 더운 맛이 나지요. 그 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탄닌입니다. 이 탄닌이 단백질을 만나면 서로 강하게 옮겨 붙습니다. 위장 안에 시멘트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소화 효소로도 잘 녹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위석 때문에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인을 모른 채 속쓰림과 목동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꽤 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를 식이성위성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식습관 교정만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장은 어떻게 할까요? 이 단단한 덩어리를 어떻게든 녹이려고 위산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분비합니다. 막힌 배수관을 뚫으려고 강한 세제를 들이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심하면 구역질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더 걱정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결국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도우게 됩니다. 이 독소들은 결국 우리 몸의 마지막 필터인 신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6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가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독소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가부항아 걸릴 수밖에 없지요. 신장의 전수기 필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깨끗한 물을 걸러야 하는 필터에 진흙단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가 빨리 막히고 결국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정수기 필터는 교체하면 되지만 신장은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랑 어르신의 무릎 부종과 손가락 뻣뻣함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건강을 챙기신 분인데 이 한 가지를 모르셨던 겁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달걀을 드신 후 감함을 드시고 싶으시면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달걀의 단백질이 완전히 소화된 뒤에 감을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감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문제는 감아 자체가 아니라 달걀과 동시에 먹는 타이밍에 있었던 거지요. 시간 간격만 잘 지키시면 둘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따로 먹으면 둘 다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순간 최악의 금갑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아차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알았으니 오늘부터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거예요. 아침에 삶은 달걀을 드시고 나서 따뜻한 녹차나
혼자 한 잔 드시는 분들 개 많으시지요. 식후에 차 한 잔 하면 입안도 가르끔해집니다. 왠지 소화가 잘 될 것 같은 기분도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차에도 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앞서 감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성분이에요. 자석탄닌 자체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달걀을 먹은 직후에 차를 마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탄닌이 달걀 속초분에 자석처럼 달아붙어 버리거든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기레이트 결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탄닌이 철분을 꽁꽁 묶어버려서 우리 몸이 도저히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따라오고 계시죠? 철분은 우리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그런데 탄닌이 이 철분을 붙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이 소중한 영양소를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까운 철분이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지요. 마치 공장에서 재료는 들어왔는데 누군가 전원을 꺼버린 것과 같습니다. 원재료는 충분히 공급되었는데 정작 그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걀을 열심히 드셔도 차를 바로 마시면 헛승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 들여 달걀을 챙기셨는데 그 영양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결과가 뭘까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기운이 쭉 빠지고 가벼운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없는 거지 뭐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마시는 차 한 잔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달걀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철분을 날려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치료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분명 식사는 잘 하시는데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철분이 부족합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식사 직후에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 습관 하나를 고치니 한두 달 뒤에 혈색이 돌아오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원래 위장의 흡수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겨우 흡수한 영양분마저 스스로 막아버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달걀을 드신 후 차를 마시고 싶으시면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 주십시오. 이 시간이면 달걀의 영양분이 소장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흡수됩니다. 그 이후에 차를 마시면 탄닌이 방해할 것이 없어요. 30분만 참으시면 되는 겁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설거지를 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시고 나서 차를 드시면 딱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리는 시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주변을 정리하시면 일석이조가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음식 궁합이 아니라 달걀 자체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냈을 때 껍질에 작은 구미가 있는 거를 보신 적 있으시지요?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큼의 아주 미세한 균열일 수 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약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달걀 껍질을 바깥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외부의 세균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껍질이 깨지는 순간 이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 원인균이 그 틈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라도 세균 입장에서는 넓은 통로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이미 오염된 상태일 수 있는 거지요. 젊은 분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면역 체계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한 번에 잘못된 섭취가 고혈압과 심한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타르스가 신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달걀 한 알을 값을 아끼려다 병원비가 수백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잠깐 이것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그리고 달걀을 사오자마자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시지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걀의 전염 보호막을 벗겨버리는 행동입니다. 씻으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들어갑니다. 올바른 방법은 조리 직전에만 가볍게 헹궈서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아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던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걀과 함께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메탄닌이 만드는 위소크, 자에탄닌이 배앗는 저르분, 그리고 깨진 달걀의 세균.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위장과 신장은 한결 편해질 겁니다. 소금랑 어르신도 이 3가지 습관을 끊어내신 것만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거를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피하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니지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작근들을 찾아야 합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혈관을 청소하고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친숙한 재료들이에요. 왜 이것들이 달걀의 가치를 몇 배로 높이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혈관 안쪽에 쌓이는 찌꺼기들을 걸어냅니다. 염증도 줄여줍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으면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라이코펜이 그 물때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지온성 성분입니다. 그냥 날것으로 먹으면 몸에 잘 흡수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달걀 노른자가 등장합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질 좋은 지방 성분이 라이코펜과 만납니다. 그러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달걀의 콜린 성분이 혈관 속 기름때를 분해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완벽한 이중 작전이 벌어지는 거지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르체인아시스년에 미국의 한 대형 노화 연구 프로젝트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즉, 한 번 이상 달걀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 연주 지나졌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이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놓는 질환이지요. 그런데 매일 먹는 달걀 한 알이 이런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치매는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매일 먹는 달걀이 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연구진이 분석해봤습니다. 핵심은 달걀에서 콜린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콜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직접 관여하는 물질이지요. 연구진은 콜린 섭취가 치매 예방 효과의 약 % 산식효를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달걀 한 알에 이런 힘이 숨어 있었다니요. 물론 달걀만으로 치매가 예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하나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참고로 달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린의 양은 약 150mg 정도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콜린 권장량이 약 000에서 250mg인데 달걀 2알이면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매일 달걀을 드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혈관도 지키고 뇌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방울토마토 4~5알을 끓는 물에 2분 정도 살짝 데쳐주세요.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의 흡수 준비가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데친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고르실 때는 바르게 잘 익은 것이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습니다. 아직 덜 익어서 초록빛이 도는 것보다 완전히 붉은색인 것을 고르세요.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크기 대비 라이코펜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은 거뜬히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은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을 찍어 드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상당수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력슈세가 넘으시면 신장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소금을 찍어 먹는 그 작은 습관이 혈압을 조금씩 올립니다. 신장에도 하루하루 부담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소금 대신 김에 다리가를 싸서 드셔보십시오. 김에는 가리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가리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짭조름한 맛도 즐기면서 오히려 신장의 부담은 줄여주는 겁니다. 일석이조이지요. 신장은 지키고 입맛은 살리는 방법인 겁니다. 비싼 저염 소금을 사시 필요 없이 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김에는 가리움 외에도 요오드와 철분,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전반적인 영양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는 거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바베킨 싸드시던 것이 괜히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식사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링알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링알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항알에 대략 240mg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류신이 바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 요새입니다. 근해 느게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근감소준 진단을 받은 어르신 약 7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는 류신이 풍부한 보충제를 드시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드시지 않게 했지요. 그 결과 류신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육량과 신체 수행 능력이 확실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류신이 풍부한 음식 중에서 달걀이 가장 접근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고기나 유제품에도 류신이 들어있지만 달걀은 가격도 싸고 소화도 잘 되니까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달걀이 근육 유지를 위한 류신 공급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가장 먼저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버거워지고 짐을 드는 것도 힘이 붙입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쉬워지지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달걀 항알에 김 한 장, 이 간단한 조합을 기억하십시오. 돈 한 푼 안 들으면서 비싼 근육 보충제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을 고르실 때는 조미되지 않은 생김을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파는 참기름이나 소금으로 양념된 김은 나트륨이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마른 김, 그대로 다릉알을 사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한 봉지에 몇천 원이면 한 달은 드실 수 있으니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감자입니다. 아침에 달걀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은근히 쓰린 분들 계시지요. 력슈세가 넘으면 위장 점막의 보호층이 얇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진감자 한 다이를 함께 드셔보십시오. 감자 속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위벽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달걀을 소화할 때 분비되는 강한 위산으로부터 위장을 지켜주는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달걀만 드시면 위산이 직접 위벽을 자극할 수 있는데 감자가 이것을 완충해줍니다. 소화가 편안해지니 아침 식사가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감자는 가격도 저렴하고 지기만 하면 되니 준비도 어렵지 않습니다. 반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감자에는 달걀에 거의 없는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달걀이 근육의 재료를 공급한다면 감자는 그 재료를 조립하는 도구를 줍니다. 완벽한 영양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감자를 드실 때는 겉부찌를 채치는 것이 좋습니다. 겉부찌를 바로 아래에 영양분이 가장 많이 모여 있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보다 냄비에 쳐서 드시는 것이 식감도 좋고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감자 항알이면 아침 식사가 훨씬 든든해지고 위장도 편안해집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삶는 시간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전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노른자가 퍽퍽해질 때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십니다.
산유누를 위해 북 사르마야 안전하다고 오래전부터 믿어오셨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아르분, 이산 사름은 완숙 다르갸른 단백질 구조가 매우 단단하게 변합니다. 우리 위장이 이것을 완전히 소화시키는데 약 3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 동안 위장은 쉴 새 없이 위산을 분비합니다. 신장도 내사, 산물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반면 물이 끓기 시작한 후 몇 분 동안 사름은 다르가른 다릅니다. 노른자가 크림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반숙이라고 합니다. 노른자 주변에 브루스르만티가 생기지 않은 것이 잘 삶아진 증거입니다. 노른자가 브루스름하게 변한 것은 지나치게 오래 삶았다는 신호이니 참고하세요. 이 상태의 다르갸른 소화에 약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위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신장도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화율에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숙 상태에서 단백질 소화 흡수율은 약 91입니다. 완숙 상태에서는 76 정도로 떨어집니다. 삶은 시간 몇 분 차이로 약 10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같은 것을 먹으면서 더 좋게 얻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분이면 다르갸르 중심부까지 충분히 요리 전달됩니다. 식중독균은 완전히 사멸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영양 흡수를 제대로 끌어올리는 제적의 시간이 바로 몇 분입니다. 시점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담고 센 불을 올립니다. 물이 바르바르 끓기 시작하면 다르갸를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이때 쿡자나 숟가락으로 이용하면 다르갸리 깨지지 않습니다. 불을 중불로 줄이고 타이머를 몇 분으로 맞추세요. 시간이 되면 바로 찬물에 넣어 식혀야 합니다. 그래야 노른자가 더 이상 익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간단한 과정이 여러분의 위장과 신장을 동시에 살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도 그렇게 삶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알았으니 내일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소금을한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 되느냐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완숙으로만 드셨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겠다고 하셨고 3일째 되니까 속이 편해지는 거를 느끼셨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하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빠르면 일주일, 느려도 한 달 안에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찬물이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첫 단계이지요.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수축하여 소화 준비가 늦어집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만으로도 소화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르갸를 삶으실 때 물이 바르바르 끓으면 넣고 정확히 몇 분을 맞추세요. 타이머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휴대전화에 있는 타이머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만 신경 쓰시면 금방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 사이에 방울토마토 5알 정도를 끓는 물에 잠깐 데쳐 놓으시면 됩니다. 접시에 다르갸르 2알, 데친 토마토, 소금 대신 긴 2장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아침 한상이 완성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여기에 진감자 하나를 곁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 식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노른자가 부드러운 밥분, 다르갸르 2알, 바르게 데친 토마토 5알, 고소한 긴 2장, 여기에 버슬버슬한 진감자 하나, 비용이 얼마나 들을까요? 전부 합쳐도 전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한상이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과 뇌를 동시에 챙겨주는 완벽한 보약이 됩니다. 비싼 건강기능 식품이 부럽지 않은 식탁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루고루 나누어 드십시오.
한 끼에 30g을 넘기면 우리 몸이 그만큼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일부가 낭비되는 거지요. 다르가르 2알이면 약 10g 정도의 단백질이 됩니다. 아침에는 다르가르로, 점심에는 두부나 콩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생선을 드시면 근육 유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근육이 아르시대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회복도 느려지지요. 배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 그 근육의 힘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호흡 기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끼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도 지키는 원칙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전문가들도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먹지 않습니다. 3끼 이상으로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 원칙을 적용하시면 같은 양의 단백질로 훨씬 더 많은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끼에 몰아먹는 것보다 3끼에 나누어 먹는 것이 우리 몸의 근육 합성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르가르 보관법도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르가르는 뾰족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둥근 쪽에 기실이라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 있어야 노른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쪽보다 안쪽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쪽은 여다 다를 때마다 온도가 변하니까요. 안쪽이 온도가 일정해서 다르가르이 더 오래 갑니다. 또 한 가지, 다르가르 구입하실 때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산란일자가 표시된 다르가르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란일로부터 하루 이내에 다르가르이 가장 신선합니다. 냉장 보관하시면 산란일로부터 약 수주까지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녹차 등 혼자 든 다르가르 드신 후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다르가르의 철분과 영양소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가물을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 후 2시간 이후에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다르가르 무조건 좋다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새로 아시게 되셨지요. 같은 다르가르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 10포인트나 달라집니다. 감이나 차와 함께 먹으면 위속이 생기고 철분율이 있습니다. 껍질을 깨진 다르가르는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뇌 건강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요. 소금 대신 김으로 간사면 신장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까지 챙깁니다. 감자와 함께 먹으면 위장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삶는 시간 바쁘니 흡수율을 결정합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3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르가르 보관은 뾰족한 쪽을 아래로 냉장고 안쪽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는 정말 간단한 것들이지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모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산의 소금랑 어르신은 이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니 손가락 뻣뻣함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도 편히 주무시게 되었어요.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어르신이 손녀한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요즘 아침에 다르가르 삶는 시간으로 바꿨는데 몸이 진짜 달아졌어 하고요. 손녀가 할머니 정말요 하고 놀라니까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이제 졸업식 때 다려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셨답니다. 건강은 은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하시는 시간을 30분만 늦추십시오. 다르가르 바쁜 동안 삶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수년 뒤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때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부엌에서 먼저 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부엌이 바로 가장 가까운 건강관리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 앞에 묻혀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르가라 바쁜, 차 30분 후, 가마 시간 후, 이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아침마다 한 번씩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한번 전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식탁 위의 작은 지혜로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내일 아침 바쁜 차리 달걀을 한 하루로 하루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바르바랑에 건강하게 살아갑시다.